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전 세계 경제와 정세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의 자산과 미래에 직결된 뜨거운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시장의 명쾌한 맥을 짚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충돌과 보호무역주의 장벽,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거울에 오늘날의 혼돈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자산시장의 향방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의 안목을 넓혀줄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코스피가 5.72% 폭락한 6,690.62, 코스닥이 5.32% 폭락한 748.2로 마감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오픈AI 등 빅테크와 협력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순방길에 올랐고, 카이스트와 엔비디아가 서울에 3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에이전틱 인공지능 공동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낭보도 전해졌습니다. 이 상반된 신호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증시의 급락은 역사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원자재 가격 폭등이 전 세계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덮쳤던 공포의 재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있죠. 하지만 장기적 생존을 위한 열쇠는 기술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과 카이스트의 3억 달러 규모 초밀착 기술 동맹은 마치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신항로를 개척해 자원과 동맹을 선점하려 했던 국가 전략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유가 파고에 흔들리기보다는 에이전틱 인공지능 같은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해 다가올 기술 패권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영리한 이중 트랙 전략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검토 중이라며 압박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테헤란과 외교적 대화를 시도하는 양동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과 중국 등 60개국의 10%에서 12.5%에 달하는 새로운 이중자릿수 관세를 전격 부과했고,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에 내린 벌금에 반발해 보복성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위협과 대화의 병행은 19세기 강대국들이 군함을 앞세워 통상조약을 강요했던 이른바 포함 외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60개국에 가한 고율 관세 폭탄은 1930년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통과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재림이라 볼 수 있죠. 당시 이 법은 보복 관세 전쟁을 촉발해 대공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상대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국 중심의 기술 및 무역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자본을 지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비용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큽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만나 결속을 다지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미국의 무역 관세 폭탄 조치가 본격 시행되자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유럽연합법인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맞불을 놨는데요. 이런 긴장 속에서도 중국 수학자 2명이 필즈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은 과거 냉전 시절의 동서, 진영 대립 구도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며 역사적 상흔을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정서를 자극해 동맹 체제를 뒤흔들려는 계산이죠.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와중에도 중국이 기초 과학 연구 예산을 16.3%나 증액하며 필즈상 수상자까지 배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19세기 후반 후발주자였던 독일이 화학, 물리 등 기초 과학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려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영국을 추월했던 역사적 사례와 닮아 있습니다. 당장의 무역 제재는 우회 수출로 버텨내고 장기적으로는 기초 과학의 힘으로 미국의 기술 봉쇄를 원천 돌파하겠다는 단단한 집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의 극심한 1급 집중을 완화하고 재난시 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수도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와중에 니케이 지수는 미국 기술주 급락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무려 1810엔 폭락한 64,610엔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미쓰이 부동산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6천억 엔 이상을 투자하기로 발표하는 등 산업계의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쿄를 분산하겠다는 부수도법의 성립은 8세기 칸무천왕이 구세력의 견제와 재난을 피해 헤이안쿄, 즉 지금의 교토로 천도를 단행했던 역사적 결단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국가적 재난 대비라는 절박함이 묻어있죠. 주가 폭락 속에서도 민간 기업이 6천억 엔이라는 거금을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것은 일본의 IT 전략이 단순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 반도체와 서버를 아우르는 물리적 인프라 영토선점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19세기 철도 건설붐 당시에 선제적으로 철로를 깔고 토지를 확보해 거대 부를 일구었던 신흥 재벌들의 인프라 선점 경쟁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동의 중심,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임시 휴전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며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운이 짙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은 전년 대비 1.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이토록 강경하게 버틸 수 있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란의 배짱은 지정학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양측이 서로의 원유 수송선을 공격해 세계 경제를 마비시켰던 유조선 전쟁의 대자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공습 속에서도 이란의 석유 수입이 오히려 1.5배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아무리 도덕적, 정치적 제재를 가하더라도 산업의 피와 같은 원유라는 실물 자산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시장의 냉혹한 원리를 증명합니다. 이란은 이 튼튼한 석유 자금줄을 방패 삼아 미국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압박의 끝까지 장기전으로 맞서겠다는 심산입니다. 유럽의 스페인 소식입니다.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아빌라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국가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의회에서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의 재정계획이 5번째나 부결되는 심각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환경재난과 정치적 마비라는 이중고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 상황은 로마 제국 말기 지배층의 치열한 권력 다툼 속에서 전염병과 대규모 자연재해를 동시에 맞닥뜨렸던 혼란스러운 역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국가적 재난이 들이닥쳤는데도 야당의 발목 잡기로 재정 법안이 5번이나 부결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쟁으로 인해 식물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비극이죠. 결국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카나리아 제도와 합심해 유럽연합의 지원기금 마련에 사활을 거는 것은 박에서라도 비상자금을 수혈해내치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눈물겨운 우회 전략입니다. 정치적 합의가 실종된 국가는 기후 위기 같은 거대한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멘입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결국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화 속에서도 예멘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으로 아프라 알주바를 임명하고 멈춰섰던 석유 수출을 전격 재개했는데요. 이 극적인 국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홍해를 마비시켜 국제 유가를 $100 위로 끌어올린 후티 반군의 행동은 17세기 홍해와 아덴만을 장악해 동인도 해사의 핵심 무역로를 위협했던 해적들의 통상 차단 전술과 판박이입니다. 이 와중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예멘 정부가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마치 고대 예멘 땅을 통치하며 지혜로운 외교로 국가의 번영을 이끌었던 시바의 여왕 빌키스를 떠올리게 하죠. 혼란 속에서도 여성 외교수장을 통해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약 4년 만에 석유 수출을 공식 재개해 정부에 독자적인 자금줄을 쥐겠다는 영리하고 입체적인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간략한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아이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 등지에서는 기습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심각한 민간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나 연방재해 지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브릭스 보건 장관회의에서 3가지 핵심 미래 보건 협력안을 제시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개별 가계와 지방정부의 인프라를 무너뜨려 장기적인 경제적 상흔을 남깁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이란이 브릭스를 통해 보건동맹을 제안한 것은 서방의 촘촘한 경제 제재망을 보건과 의료라는 비정치적 인도주의 분야를 고리로 우회 차단하려는 다극화 시대의 똑똑한 생존 도구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에너지 갈등과 관세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정교한 기술, 외교적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을 정리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사나운 바람은 등대 불빛을 끄지 못한다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격렬한 유가 폭등과 관세 장벽이라는 강풍 속에서도 독자적인 인프라를 세우고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가치와 튼튼한 기술 체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라는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